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역시도 우리가 회화를 할 때 문장을 빨리빨리 빼는 하나의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가지고 온 습관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습관을 가져가야 될 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혹시라는 이 단어인데요. 장난식으로 수업 때 저는 혹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렇게 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영어를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말 같은 단어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영어를 만드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우리말로 정확히 떨어지는 혹시라는 뜻은 1대1로 매칭시키는 단어는 영어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투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는 말은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모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자연스러운 필러워즈를 넣어서 well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이게 혹시라는 뜻을 대충 비스무리하게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표현은 여러분 상대방한테 확실하지 않을 때 혹시 이럴까요?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드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걔 이름 기억나? 혹시 걔 이름 기억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do you remember? 이렇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렇게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한번 외워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Do you 하고 나서 remember를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do you happen to remember 요걸 한번 써보세요. 영어로 happen이란 뜻은 hey, what's happening? 이렇게 쓰는 표현이죠.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여러분 do you happen to 동사 요걸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런 어감 때문에 이 행동을 진짜 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뜸을 들이면서 do you happen to know?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라도 네가 알까? Does David happen to remember? 데이빗이 혹시라도 기억이나 해줄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 어떤 어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긋는 do you happen to 이거를 오늘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조건 이 표현이 혹시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까요? 궁금하고 긴가민가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알까? 이런 어감으로 영어로 do you happen to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자, 너는 보이진 않지만 너는 혹시 걔 이름이 기억날 수도 있을까? happen 일어날까? Do you happen to remember? 요거를 뒤에다가 바로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his name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자, 제가 지금 별표 치는 요 단어들 한번 올려서 발음 한번 해볼게요. Do you happen 첫 번째 to remember 두 번째 his name 올리면서 세 번째 올리면서 do you happen to remember his name 같이 한번 해볼까요? Do you happen to remember his name?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원어민 기회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 첫 번째 표현은 여러분 do you happen to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습관으로 잡아가야 될 표현은 바로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아예 그냥 습관으로 외워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What is different?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문장을 구성할 때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표현이냐면 what is를 줄였죠? 그 차이점. 여러분 different라고 하면 형용사지만 difference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명사형이 되면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difference? So what's the difference를 빼는 순간 옵션이 두 개가 생기죠? A와 B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두 개의 옵션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between을 이렇게 써서 between 하고 나서 A and B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다면 iced coffee 이게 하나의 옵션이 되는 거고, 여러분 A랑 B를 구성할 때는 항상 between 같은 경우엔 and로 구성하시면 돼요. A and B예요. So iced coffee and cold brew.
and cold brew. 이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영어와 수학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문장. 아니면은 뭐 스페니쉬와 프렌치의 차이는 뭘까요? 이런 문장.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뭘까요? 이런 문장들을 내가 빨리빨리 만들고 싶을 때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이거를 이제 귀랑 입에다가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올려볼게요, 여러분. What's difference between iced coffee and cold brew?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ced coffee and cold brew?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습관을 잡아가야 될 건 바로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3번 문장인데요. 여러분 3번 문장에서 우리가 습관으로 잡아가야 될 문장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꽤 됐네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마지막으로 그 행동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은 언제 하냐면 실제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너무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오랜만에 이거를 딱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극장 같은 데를 갔어요. 그랬을 때 와, 마지막으로 극장 온 지 꽤 됐네. 여러분 이런 습관을 만들어 봅니다. 자, 가지고 오늘 주어는 바로 it입니다. 여러분 it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시간이 꽤 됐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자, have pp라는 시제를 쓸 거예요. 왜 have pp를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걸 했던 순간의 과거,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순간의 현재.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걸쳐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걸쳐있는 아주 독특한 시제가 하나가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시제를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는 have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의 pp 형태를 활용을 해요. 무조건 have pp는 상대방의 경험만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Have you been to America?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I have lived in 천안 for 6 years. 이런 문장처럼 나는 천안에 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쳐있는 시제를 활용을 해서 시간에 쓰이는 주어 it 그리고 나서 have pp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it has been 하고 나서 꽤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뒤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습관은 한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형태의 a while이란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t has been a while. has는 붙어서 s로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할 때 it has를 이렇게 줄이고 뒤에다가 been을 쓴 다음에 while. 여러분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It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떨어지고요. been 그리고 while. 여러분 이게 강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다가 It's been a while. 꽤 됐네요를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연결하는 접속사 since랑 같이 여러분 한번 연결해 보시면 돼요. 즉 since 같은 접속을 할 때는 뒤에 항상 주인공과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since 쓰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last 봤습니다. 너를 since I last saw you 이렇게 한번 문장을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자, 습관이었죠? It's been a while.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올라가는 부분은 It's been a while. A while. Since I last saw you. 자,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장 같은 거 보자마자 30분 걸려요. 여러분 이거 체크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공을 it 동사를 take.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틀리지 않고요. 너무 좋은 표현 바로 it takes입니다. 자, it takes를 한 다음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건 우리 대화할 때도 그렇죠. 내가 회사 출근하는데 30분 걸려. 이게 내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다가 for me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it takes 같은 표현에서는요. it takes me 이렇게 한번 먼저 줘보세요. for me로 주지 말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takes me. It takes me. 나에게 시간이 걸려. 여러분 아주 빠르게
text me about은 이렇게 넘어가요. It takes me about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It takes me 하고 나서 3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30 minutes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it takes가 여러분 앞에 쓰였을 때, 즉 가짜 주어 it이 먼저 쓰였을 땐 행동 나올 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행동은 투동사, 투부정사로 뒤로 연결해주기. 자, 그렇다면 출근하다라는 표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회사에 도착하는 어가 get to work. 요거를 붙여서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It takes me 30 minutes to get to work. Takes me 30 minutes to get to work. 자, 올라가는 부분도 한번 열심히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장에서 제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용하는 원어민식 습관이 하나가 있죠. 바로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게 문장 구성을 문법적으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면, 즉 영어를 유창하게 아직까지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여러분, 이런 문장은 가정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will be good 이라고 하지 않죠. 가정법 같은 경우는 will이 바로 나오지 않고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를 활용을 해서 it would be good, it would be goo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들어 내는 그런 강의 영상이고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붙여서 발음도 여러분 한번 자연스럽게 연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어차피 good 요 발음이 엄청 크게 올라가요. It would be good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d be good, it'd be good, it'd be 그러다 보니까 들리기에는 약간 it'd be 같이 들려요. 강세 없이 good 이게 많이 올라가면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좋을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 It'd be good, it'd be great. 들리기에 good, 들리기에 great 이게 많이 들어오게.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뒤에다가 하는 겁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It'll be great. It'll be good. If I 하고 나서 can speak을 쓰는 게 아니었죠. 과거 형태를 could speak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So it'll be good. It'll be good if I could speak English fluently. 뒤에다가 speak English 하고 나서 자, 유창하게라는 부사 형태 여러분 하나 있었죠?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발음을 그대로 스펠링 그대로 fluently라고 발음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실제로 이 발음은 어떻게 원어민들이 발음하냐면 fluent 마지막에 ly. So we say fluently 이렇게 발음이 돼요. So it'd be great, it'd be good if I could speak English fluently. 중간에 들어가 있는 fluently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자연스럽게 if I could speak English fluently. 5번 문장. 여러분, 5번 문장에서는 어떤 습관이냐면 it'd be good if I could. it'd be good. 가정법 if I could. 이렇게. 그리고 어휘로 fluently.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장에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요. 자, 문장을 딱 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 행동이 힘듭니다 같은 문장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하는 건 힘들죠. 단순한 팩트를 얘기할 때는 It's hard, it's difficult 하고 나서 to speak English 이렇게 하면 돼요. 청소는 어렵죠. It's hard to clean the house. It's hard to clean u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6번 문장은요. 제가 여기다가 표현은 못했지만 뭔가 말할 때도 여러분 말할 때 진짜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걸 얘기할 때 저 이거 힘듭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장은요. 어떤 습관을 여러분들이 익혀주냐면 나는 이게 진짜 빡세더라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죠. 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자,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I have a hard time. I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이라는 표현을 꼭 여러분 6번 문장에서는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저 역시도
실제로 제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나 이거 하느라 진짜 고생했어. 나 이거 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have를 had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제가 어저께 뭐 하느라 힘들었냐면 오케이? 여러 가지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제가 어저께 수업 자료 만드느라 진짜 빡셌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Yesterday I had a hard time 이런 식으로 I had a hard time 하고 나서 행동이 나오죠. 하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게 힘들었대요. 그렇게 행동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투부정사가 틀리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구성은요. 우리 동사의 명사화 만들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장 6번 문장으로 연습할 때는 I have a hard time. 나 진짜 고생해요. 정말 힘들어요. 뭐 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뒤에다가는 wake up을 쓰는 게 아니라 waking up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arly 언제 in the morning 이게 완성되는 문장 구성이 됩니다. have a hard time ing는 실제로 원어민들도 정말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들어요. 자, 아까 문장에서 저 뭐 하느라 정말 빡셌냐면 수업 자료 만드느라 빡셌어요. I had a hard time making. make가 아니라 making이라고 하는 거죠. So making up my study material. 딱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6번 문장은 여러분 have a hard time ing를 제가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7번 문장입니다. 7번 문장 역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외워야 되는 하나의 패턴 그리고 습관이 들어가거든요. 자, 뒤에 보시면 떠오르네요. 여러분 이겁니다. 옛날 사진을 봤는데 와, 이 사진 보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거든요. 딱 이걸 했어요. 이 행동을 딱 보거나 뭐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사물을 봤을 때 이게 나를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설명을 할 때 벌써 아시는 분들은 remind 써야겠다. 여러분 딱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remind를 습관 만드는 7번 문장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은 그냥 간단하게 that으로만 할게요. that 그것이 이게 떠오르게 만들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자리에 바로 remind라는 동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동사기 때문에 3인칭 맞춰서 수일치만 시켜주시고 즉 that reminds 그런데 누구를? 나를.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Wow, that reminds me. It reminds me.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When I could find my all-time photo. 정말 오래된 사진을 봤어요. 그랬을 때 after looking at it 그걸 본 다음에 Wow, it reminds me of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제가 자연스럽게 솔직히 붙이긴 했지만 of를 쓸 때는요 항상 어떤 게 떠오르게 만드는 건지를 하나 더 얘기해 주시는 게 완벽한 사용 방법입니다. So it reminds me 하고 나서 어떤 게 내 어린 시절 my childhood를 여기다가 넣고 완성을 시켜주시면 돼요. my childhood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렇게 한번 remind 동사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구성도 무엇이 떠오르게 만들어 of랑 연결짓기 여러분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올라가는 부분은 that reminds me of my childhood 올라가는 부분이 두 개밖에 없죠? 한 번 더. Wow, that reminds me of my childhood. That reminds me of my childhood. 자, 7번 문장은 remind 사람, of 명사.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8번이죠. 여러분 8번 문장에서 우리가 습관을 가져가야 됐던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혹시라는 단어였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 영어에서는 1대1로 치환되는 혹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투로 만들어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well, 이런 filler words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다. 두 가지 옵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옵션이었고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happen to를 활용하는 이런 문장 구성이었죠. 위에서는 do you happen to 라고 하면서 do you happen to remember my birthday 딱 쓰면 혹시 제 생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뭔가 happen 동사를 활용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어감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혹시는 happen to를 쓴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런 어감을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혹시 제 휴대폰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 때도 happen to를 활용을 하시면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전체적인 시제를 봤어요. 이거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죠. 혹시 제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제 휴대폰을 보셨을까요?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do you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고 시작 자체를 did you happen 이거를 먼저 빼는 구성이었습니다. So did you happen to 하고 나서 happen to를 기억은 하는 거고요, 여러분. Did you see my phone? 이거의 사이에 Did you see my phone 사이에 Did you happen to see my phone? 이거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happen to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여러분 이런 어감이 들어가다 보니 그냥 Did you see my phone? 이 질문과 Did you happen to see my phone? 번역을 의역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러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은 Did you happen to see my phone? 이렇게 끝을 올리면서 질문을 한번 해봤었죠. 그 다음 문장에서도 역시나 이 두 색깔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딱 보자마자 제가 습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차이라는 단어 그냥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아니라 차이가 뭐예요? 두 개 중에 차이가 뭐예요? 두 개 중에 그래서 첫 번째 What's the difference? different와 difference는 품사가 다르죠? different라고 하면 형용사지만 difference는 차이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습관은 between까지가 바로 습관이었죠.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하고 나서 두 개의 옵션을 딱딱 주는 거였어요. 근데 9번 문장은 조금 달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etween this and that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었고 between 서울 and 전주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었고 between 이 두 색깔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nd로 A and B를 주는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색깔을 그대로 these two colors 이렇게 between은 여러분 무조건 A와 B의 두 개의 옵션이 나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개만 주면 돼요. 그 두 개를 two colors 이런 식으로 So between pink and yellow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 두 색깔 between two colors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lors?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뭐 이거 저한테 똑같이 보이는데요. 그들이었죠. 예, 두 개였죠, 여러분. 두 개다 보니까 그것들 they 보여요, look 하고 나서 똑같이 the same, they look the same, they look the same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작지만 여러분 제 눈에는 이거를 to my eye로 안 써도 돼요. to me 이렇게만 간단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올라가는 부분은 What's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lors? They look the same to m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lors? They look the same to me. 자, 9번 문장 완성됐습니다. 10번 문장에서 우리가 습관을 잡아갔던 건 바로 꽤 됐어요 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자, 꽤 됐어요. 영어로 뭐라고 한다? 뭐 quite나 pretty 같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앞에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제를 활용을 해서 It's been 뒤에 a whil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올라가는 부분은 been while. It's been a while.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었죠. since 활용을 해서 since는 접속이니까 주어 동사 문장 나오기 과거의 일을 이야기했던 과거부터기 때문에 과거 동사 주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지 우리가 여기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얘기했다라는 동사를 talk만 쓰는 게 아니라 talked 과거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이에다가 마지막을 last 이렇게 주면 됩니다. So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talked. 올라가는 부분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talked. 자, 10번 문장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11번 문장이네요.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도 오늘 습관으로 잡아갔어요. 위에서는 It takes me. It takes me. 바로 사람을 썼어요. 그죠? 나에겐. 그죠?
나에겐 똑같이 쓸 거고요. takes me를 그대로 쓸 건데 시제를 봅니다, 여러분. 시제를 봤을 때 걸릴 거예요. it은 그대로 가겠죠, 여러분. 시간 나타내는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할 겁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it will. 미래 시제 take 그대로 가고 나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시제만 바꿔서 여러분 it'll take me, it took me, it takes me, it's gonna take me 이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t'll take me 하고 나서 조금 걸린대요. So 조금이란 표현도 우리 위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가볼까요? A while. It's been a while 했던데 It's been a while 했었던 그 한동안이라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좀 작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So, it'll take me a while. It'll take me a while. 뭐 하는데 행동 나올 땐 여러분 잊지 마시고 to로 연결짓기. 그런데 여기선 적응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해요. adjust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건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구동사들이 빨리빨리 get used to 같은 게 빨리빨리 나와주면 좋죠. So, it'll take me a while to get used to 하고 나서 this new job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칸을 제가 살짝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이유는 제가 get used to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get used to는 어떤 거에 적응하다라는 표현 또는 익숙해지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나는 이제 영어 말하기가 적응했어. 즉, 나는 영어 말하기가 익숙해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는 가시겠죠. 익숙해졌으니까 I got used to 하고 나서 중요한 거 여러분 뒤에 명사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This new job이 명사였기 때문에 아하 여기 나와 있는 to는 to 부정사가 아니구나. I got used to speaking English. I got used to going to the gym. I got used to working out at the gym. 여러분 이렇게 문장들 만드시면 됩니다. 11번은 get used to도 같이 한번 제가 위에다가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 12번입니다. 여러분 12번은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좋을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습관 잡는 거 있었어요. 앞에다가 it을 활용을 해서 would. 여러분 가정법 꺼내고 it'll be good. it'll be great. 하나의 그냥 단어처럼 연습하세요. 자, 한 번 더. It'll be good. It'll be good. It'll be good. if로 문장 연결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 문장이거든요. 상대방한테 가정을 하는 거고 너가 할 수 있다면 설명할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can을 쓰면 가정법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톤을 루드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고 매너 있게 하기 위한 가정법이기 때문에 if you can 해버리면 너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건 친구들끼리 쓰는 거고 if you could so it'll be good if you could 하고 나서 설명하다란 동사 explain 근데 뭐를 그것을 한번 the one more time 이렇게 주는 거죠. 상대방이 했던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it'll be good. It'll be good. If you could explain it one more time. David, it'll be really great if you could explain it one more time.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설명해 주다. So if you could explain it for me. 만약에 나에게가 들어갈 때는 뒤에다가 for me 이렇게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2번도 빠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13번 문장입니다. 단순하게 어려워요 라고 되어 있으면 가짜 주어 만들어서 it's hard to 동사 만들면 끝났어요. 예를 들어 한 번 더. 자, 어떤 게 어렵냐면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 게 참 어렵다. 그죠? It's hard to remember English words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13번 문장 그리고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습관 만드는 문장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words 리스트에 적어놨죠? 오케이. have a hard time ing를 만약에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어렵다. 내가 이거 하는 거 참 어렵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시제 볼게요. 오늘 집중하는 게 어렵네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할 법하죠?
맨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오늘은 업무에 집중이 안 되지? 자,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계속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렵거든요. 시제를 바꿔주면서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I'm having a hard time. I'm having a hard time. 뒤에는 뭐 쓰기? ing 쓰기. 행동, 명사 주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동은 집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focus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I'm having a hard time focusing ing. So 마지막에 today 이것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히 I'm having hard time focusing today. 동그라미 친 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I'm having a hard time focusing today. I'm having a hard time focusing today. 13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13번 문장은 역시나 뭐 옛날 사진을 봤어요. 아니면은 일본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일본 여행 때가 생각이 난다. 충분히 할 법하죠, 그죠? 이게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또는 토익 시험으로 리마인드를 공부하면요, 상기시키다. 여러분, 전 이렇게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생활 영어에서 빼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remind란 동사는요, 나를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걸 했더니 이게 빡 떠올랐어. 이런 문장들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앞에 대시나 is로 동사화 시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가 빨리 나와주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만드는 거였죠. 와, 그게 생각나게 만드네. 어떻게 한다? That reminds me. That reminds me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냐면 내가 일본 여행 갔을 때 하고 나서 of로 주고 뒤에 여러분 문장 쓰는 거 너무 가능해요. of when I went to. 근데 이래버리면 너무 길어져서 of 다음에 명사를 쓸 건데 일본 여행이란 뜻을 my trip to Japan 이렇게 간단하게만 만들어 봤습니다. 가능하겠죠? So that reminds me of my trip to Japan. That reminds me of my trip. 어디로? To Japan. 14번 문장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5번 문장은 원래 그냥 문장만 제가 항상 이렇게 붙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대화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대화는요, 제가 직접 다 만들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우리 리뷰할 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혹시 나왔다. 그러면 습관 딱 잡으셨죠? Do you 하고 나서 have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근데 아메리카노랑 롱블랙 차이가 뭐지? 자, 차이가 뭐지? 나왔죠. 그러면 머릿속에 Okay, what's the difference? 바로 나와줍니다. 자,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와, 롱블랙 주문한 지 꽤 됐네. 자, 나왔죠, 여러분? 꽤 됐네.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Sure, it's been a while.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뒤에도 한번 완성시켜 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그렇구나. 난 매번 뭐만 하실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오케이, 시간이 걸려 나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it takes me가 나와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어떤 강의 영상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습관 만들면 아주 좋은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좋은 표현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 Number 1. 혹시 그의 이름 기억나세요? Do you happen to remember his name? Do you happen to remember his name? Number 2. 아이스 커피와 콜드 브루의 차이가 뭐예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ced coffee and cold brew?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ced coffee and cold brew? Number 3. 마지막으로 본 지 꽤 됐네요. It's been a while since I last saw you. It's been a while since I last saw you. Number 4. 출근하는데 30분 걸려요. It takes me 30 minutes to get to work. It takes me 30 minutes to get to work. Number 5.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It'll be great
if I could speak English fluently. It'd be great if I could speak English fluently. Number 6.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I have a hard tim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 have a hard tim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Number 7.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That reminds me of my childhood. That reminds me of my childhood. Number 8. 혹시 내 휴대폰 본 적 있어요? Did you happen to see my phone? Did you happen to see my phone? Number 9. 이 두 색깔의 차이가 뭐예요? 제 눈에는 똑같아 보여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lors? They look the same to m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lors? Because they look the same to me. Number 10.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한 지 꽤 됐어요.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talked.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talked. Number 11. 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It will take me a while to get used to this new job. It will take me a while to get used to this new job. Number 12.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explain it one more time.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explain it one more time. Number 13. 오늘 집중하는 게 어렵네요. I'm having a hard time focusing today. I'm having a hard time focusing today. Number 14.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That remind me of my trip to Japan. That remind me of my trip to Japan.